80년대에 봤을 때는 한반도가 독일에 비해서 훨씬 더 통일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었죠. 먼저 본 통일, 마지막 편입니다. 한때 독일의 통일이 한국보다 어렵다고 점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성공했고 우리는 못한 통일. 오늘은 독일이 통일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편 확실히 공부하셨나요? 정답은 2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1989년 11월 9일,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동독 주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했지 통일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Sie wollen ihre DDR behalten, einen menschlichen Sozialismus. Sie wollen mehr Freiheit, ein höheres Lebensniveau haben. 동독 주민들 중 상당수는 통일보다 개혁을 원했습니다. 서독만큼 잘 살고 자유로운 동독이 되길 바랐던 것이죠. 즉, 통일의 선결 과제, 통일 여론을 우선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정상 헬무트 콜 총리의 결심은 좀 달랐는데요. (1989년 5월부터) (1989년) 말까지 약 38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갔습니다. 1990년 2월쯤에는 그 수가 하루에 2,000명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독 주민이 넘어오면 서독 정부는 집도 제공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줘야 되고 그런 이 서독의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주민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통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헬무트 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불을 붙인 도시가 있었는데요. 구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처참히 폭격을 당한 도시였습니다. 광장 중심부에 위치한 이 교회는 파괴된 교회였습니다. 시민들의 재건운동을 통해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긴 했지만 폭격의 상처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도시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1989년 12월 동독 모드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보다 더 역사적이었던 장면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콜이 이동하는 동선마다 동독 주민들이 몰려들어 헬무트 콜의 이름을 외쳤죠. 동독의 붕괴 주점이 여기저기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탈주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 타러 가면 버스 기사가 없고 병원 가면 의사가 없고 빵집에 가면 빵집 문 닫고 약국 가면 약국 문 닫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미 붕괴의 조짐이 일어나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서독하고 통일하는 게 낫겠다. 헬무트 콜이 드레스덴에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
점차 통일을 염원하게 된 동독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른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반대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독일에게도 경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독은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Als Helmut Kohl dann andeutete im Januar, wir machen eine Wiedervereinigung und das wird das gleiche Geld geben. Also ihr im Osten, ihr kriegt auch das Westgeld, da kippt die Stimmung. 서독 마르크는 서독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독에서 삽시간에 통일론이 힘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콜의 대담한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1:1 화폐 통합이었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1989년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특히 서독은 경제 성장률 3.8%의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그야말로 경제 호황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제력이 빠른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준 것이죠. 이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서독은 통일을 추진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동독 주민들의 통일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과 통일이 이미 국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독이 스스로 통일을 한다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약에 의해서 승전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미 조약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독일 통일이 대한민국 통일보다 어렵다라는 판단에는 외교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의 통일은 4개국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전체로서의 독일 결정 권한은 소련 동의도 필요합니다. 통일 독일로 냉전의 종지부를 찍읍시다. 누구 주라고 독일 통일? 독일 통일은 좀 곤란한데. 미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통일로 인한 독일의 급부상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영국은 유럽 패권을 독일에 뺏길까 걱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포츠담으로 왔습니다. 이 궁전 이름 기억나시죠? 포츠담 회담에서 결정된 핵심 내용은 독일의 재기 불가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독일의 약화죠. 독일을 약화시켜야지 유럽이 평화로울 수 있겠다는. 그럼 유럽 국가들은 왜 독일 재기에 동의한 것일까요? 근데 독일 통일 과정 자체도 사실은 유럽 통합하고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까 결국 독일의 통일은 유럽 통합의 일원으로 또 유럽 통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의 부상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이미 국제 정세는 통합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대세를 거스를 순 없었죠.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독일 통일을 강렬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담이지만 훗날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독일 통일에 찬성한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통일 후 급부상한 독일의 위상에 위기와 씁쓸함을 느낀 탓이었죠. 남은 국가가 하나 있죠. 당시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의외로 독일 통일에 유화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이 나토 소속이 되면 소련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르바초프는 통일을 온전히 독일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서독이 이제 굉장히 강력해졌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에 소위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그것이 독일의 통일과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골바초프도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로 알려져 있는 소련의 대정치 경제 개혁을 했는데 특히 경제 개혁을 하다 보면 돈이 무지 듭니다. 총 240억 마르크라는 그 당시 환율로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이 되는 것을 한 1년 만에 다 지원해 줍니다. 통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단 1년 만에 통일은 이뤄졌습니다. 독일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동서독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서독으로의 이주민 수도 줄었습니다. 포츠담 편에서 드렸던 질문. 이제 답을 아시겠나요? Hallo, mein Name ist Franziska Wetterling. Ich lebe in Berlin. Ich bin 1987 geboren und bin engagiert für das Netzwerk Dritte Generation Ost. 프란치스카 씨가 활동하는 동독 3세대 네트워크는 동독에서 태어나 통일 독일을 경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통일 독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Also nicht jeder gehört zu den Wendegewinnern, meine Eltern sicherlich auch nicht. 동독 지역의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니 동독 공장들이 도산했고 실업률도 급증했죠. 동독 경제는 서독 대비 80% 이상으로 개선됐지만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독일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카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동독에 끼친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강조합니다. Ich glaube, das Thema Freiheit spielt bei mir eine große Rolle und für mich ist es eine Riesenchance. Also ich
konnte viel machen, viel mehr als meine Eltern und musste auch viel nochmal andere Sachen verhandeln. Es gab Freiheit, es gab Sicherheit, es gab viel Arbeitslosigkeit, aber es gab eben ein soziales Sicherungssystem. 그럼 동독 3세대 그룹으로서 프란치스카 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Ich glaube, das Netzwerk macht aus, dass es einfach sehr informell wirkt. Das heißt, man trifft sich nicht irgendwie in einem beruflichen Netzwerk, sondern man tauscht sich über die Herkunft aus. Die eigene Geschichte kann einem niemand wegnehmen und man schafft ein bestimmtes Vertrauen. Das heißt, das, was man vielleicht vereinzelt sonst in Räumen ist, schafft man wieder mit einer Kraft, wenn man über Herkunft spricht und halt auch die Vielfalt von Ostdeutschen sieht. 통일이 독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독일에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이 오늘날의 한반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돌아보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lso die Wiedervereinigung war ja dann doch was sehr Bewegendes, Emotionales. Das würde Ihnen genauso gehen, wenn Nord- und Südkorea vereinigt würden. 뭐 당연히 같은 분단국이었는데 독일은 통일을 했고요. 그냥 통일이 된 게 아니라 통일이 돼서 잘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콜 총리라든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 감각, 외교 협상력 einige Gruppen und ganz unten und weiteren staatenlosen, unbekannten Häftlingen gewidmet. Das ist der Versuch, an alle zu gedenken. 남북이 다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합치지 않고 같은 길을 가면 저는 그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Und sie kann, wie in Deutschland, unterscheiden zwischen den Menschen, die dort leben müssen, und dem Regime. Die möchten ein schönes, ein glückliches Leben haben. Haben sie aber noch nicht.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장벽부터 없애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